자, 우리가 이제 변호인을부터 한번 봐볼까요? 변호인 그러면 우리가 변호인과 변호사의 구별부터 시작을 할게요. 변호사는 일단 로스쿨을 나오든가 옛날 같으면 사법시험을 합격해가지고 대한변협에 등록해서 변호사의 변호를 할 자격을 갖춘 자를 변호사라 그럽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의 변호를 맡아서 선임을 받은 자를 변호인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호인 그러면 다 알죠. 변호인이라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력을 보충함을 이루는 보조자이다. 그런데 이 변호라는 개념에서 변호에서 실질적 변호와 형식적 변호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변호인을 선임한다라고 얘기할 때의 변호인은 뭐라 그럽니까? 이건 거기가 다 형식적 변호야. 이렇게 생각하면 돈 주니까 쉽게 해서 도와주는 거야. 여러분을. 그러면 실질적 변호는 뭐냐? 그러면 공익을 위해서 쉽게 해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자, 법원이라든가 법관, 검사 등이 여러분에게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한다거나 이렇게 도와주는 것, 이건 실질적 변호입니다. 그래서 변호인에 의한 변호는 그렇다면 형식적 변호라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선임권자는 누가 선임할 것인가? 고유의 선임권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입니다. 이것은 구속이나 불구속을 불문하고 고유의 선임권자는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선임 대리권자로 볼까요? 선임 대리권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 대리인, 일단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독립하여라는 개념이 뭐냐? 피의자나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임 대리권자는 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동거인이라든가 고용주, 내연녀 등은 선임 대리권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형사소송법에서 선임을 할 수 있는 자는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대표자가 제3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할 수 있느냐 없느냐. 대표자가 제3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해가지고 제3자로 하여금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냐 없냐.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선임해야지 제3자에게 변호인 선임권을 위임할 수 있냐 없냐. 없다. 왜? 이것은 선임 대리권자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피선임권자. 그러면 변호인은 누구 중에서 뽑아야 되느냐라고 했는데 변호인의 수, 일단 변호인 중에서 뽑아야 되겠죠. 그러면 변호인의 수는 1인이, 한 사람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선임할 수 있는 변호인의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일단 변호인의 수는 제한이 없다 그랬어요. 제한이 없어. 그러면 변호인의 수가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 명을 10명이든지 20명이든지 돈만 있다면 전부 선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 너무 재판이 진행돼요. 그래서 신속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이제 대표 변호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수인이 변호인이 있을 때, 자, 피고인의 여러 사람의 변호인이 있을 때는 재판장은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 누구의 신청에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피의자,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대표 변호인을 지정 및 철회 변경할 수 있으며 이렇게 대표 변호인을 지정, 철회 변경할 수 있는 이유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 왜? 대표 변호인에 대한 통지나 서류 송달은 변호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이 있고 그랬으니까 이건 신속한 재판을 위한 겁니다. 이때 대표 변호인은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시험 문제의 지문에 변호인의 수를 물어봤는가 대표 변호인을 물어보았는가에 대해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대표 변호인은 3인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변호인의 수는 제한이 없답니다. 자,
그러면 이건 피고인의 경우에는 피의자에게는 어쩌냐? 피의자에게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누가 지정할 수 있냐? 검사가 대표 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의 효력은 기소 후에도 공소 제기 후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특별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야 돼. 그러나 대판위 이제 대법원 위에입니다. 이건 잘못도 못합니다. 대법원 위의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대법원이 아닌 법원에서는 1심과 2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변호사 아닌 자 중에서 변호인의 선임을 법원이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 허가를 받은 변호인을 특별 변호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으면 특별 변호인에 대해서는 한번 봐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변호인을 선임을 했는데 그 선임의 효력은 언제까지 미치느냐라는 것이 심급과의 관계. 그러면 사건과는 어떻게 할 것이냐, 파기된 사건은 어쩔 것이냐, 심급과의 관계. 변호인의 선임의 효력은 그 심급의 하나에 미치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변호인 한번 사면 마지막 사건 다 끝날 때까지가 아니라 그 1심은 1심 끝날 때까지입니다. 그러면 2심에서는 또 변호인을 선임해야겠죠. 변호인은 심급마다 선임해야 된다. 다만 공소 제기 전에 변호인의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의 변호인을 선임한 것은 1심 재판 끝날 때까지 그 효력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심급을 봤죠. 사건과의 관계, 사건의 일부에 대한 선임은 어떻게 되고, 병합심이 돼서 다른 사건, 추가 기소된 경우에 이때는 어쩔 것이냐. 자,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효력은 사건 단위로 하는 것이므로 선임의 효력은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그 사건 전부에 미친다고 봐야 됩니다. 일부에 대한 선임은 공소 사실에 대해서, 자, 일부에 대한 것은 전부에 미친다. 병합심이 된 다른 사건, 추가 기소되어 병합심이 된 다른 사건도 이 부분에서는 좀 알아두기 규칙이 나와 있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선임의 효력이 미칩니다. 병합심이 된 사건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어떤 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선임의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한 부분이 있냐면, 그러면 사건의 일부에 대한 선임은 나중에 일부에 대한 선임도 할 수는 있습니다. 왜? 자, 사건의 일부에 대한 변호인 선임은 그 사건이 나눌 수 있어야 돼. 가분이면 일부분에 대한 선임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봐두실 필요는 있는 부분이야. 그 다음에 이제 파기사건. 파기사건은 우리가 변호인의 선임은 그 신급에 미친다 그랬죠. 신급마다 선임해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원심에서 선임했는데 항소심에서 파기돼 버렸을 때, 파기되고 다시 오면 다시 1심으로 왔으니까 그 사건은 옛날 1심 변호사가 그것을 맡아서 다시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원심 법원에서의 변호인의 선임은 항소심 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거나 관할을 이송하는 경우에도 그 환송 또는 이송 후에 형사 절차에도 효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1심을 맡으면 다시 1심으로 오면 그 사람은 영원히 뭡니까? 1심에 대해서는 선임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신급에 대해서는 변호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변호인에 대해서는 이 개념은, 이 부분은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고, 이제 다음에 할 국선 변호인은 반드시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리를 반드시 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